이번에 이제 뒷부분이 되는데요. 좀 한참 건너뛰어서 뒷부분 읽겠습니다. 설령 붙잡힌다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가끔 생각한다. 이상하다. 좋아야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다. 인간 사회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 나는 철학은 모른다. 내 안에는 짐승이 산다. 짐승에게는 윤리가 없다. 윤리가 없는데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늙어서일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히지 않은 것은 이미 좋아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날마다 살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도모하던 때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바짝 조인 현처럼 팽팽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오직 현재만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몇 년 전 치과에 갔다가 몰입의 즐거움 어쩌고 하는 책이 있기에 대충 읽었다. 저자는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이복의 저자양반, 나 어릴 때만 해도 아이가 하나에만 몰입하면 어른들이 걱정을 했다네. 애가 외골수라며. 그때는 오직 미친 사람들만 한 가지에 몰입을 했지. 오래전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며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얻었는지를 당신이 안다면, 몰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 입을 다물 거야. 몰입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즐거운 거고.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살아온 지난 25년의 삶,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부한 일상이 또 일상, 엉뚱한 사람을 연기하며 너무 오래도록 살아왔다. 다시 몰입하고 싶다. 교통사고 직후 극심한 선망을 겪었다. 뇌수술의 여파였을 것이다. 너무 심해서 간호사들이 내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놨었다. 몸이 묶여있으니 마음만 헐헐 날았다. 많은 꿈을 꿨다. 그때의 그 기이하도록 생생한 꿈 하나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내 뇌리에 지금도 남아있다. 몽중에 나는 회사원으로 새 아이의 아빠였다. 위로 딸이 둘, 막내는 아들이었다.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는 관공서처럼 보이는 어떤 곳으로 출근을 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안정된 삶의 그 달큰한 무료와 내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여직원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준다. 전화해보니 아내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여보, 여보, 여보를 외치는 소리,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긴다. 집으로 달려가면서 나는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내뱉을 수가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내와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이 들이닥쳐 내 손에 수갑을 채운다. 이건 뭘까? 내가 나를 잡으러 집으로 달려온 것일까? 선망이 지나가는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상실이었을까? 잠깐이나마 경험했던 평범한 삶으로부터 추방된 것,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것, 실제로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상실감은 기묘하다. 그저 마취약의 효과로 인해 빚어진 참란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의 뇌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런데 꿈속에서 경찰이 나를 체포하던 순간에 내가 느낀 안도감 또한 곱씹을 만하다. 그것은 오랜 여행 끝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본 인간이 마침내 낡고 추대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낄 법한 감정이다. 나는 도시락과 사무실의 세계가 아닌 피와 수갑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오직 딱 한 가지에만 능했는데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일까. 약을 먹어야 인지능력의 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데 약을 먹는 일을 자꾸만 잊어버리니 이런 딜레마가 있다. 달력에 점을 찍으며 약 먹는 것을 챙기지만 가끔은 달력에 찍힌 그 점이 무엇인가 몰라 한참을 멍하니 달력만 보고 서 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썰렁한 농담이 하나 기억난다. 갑자기 정전이 되자 아버지가 아들더러 초를 꺼내오라고 했다. 아빠, 어두워서 도저히 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바보야, 불을 켜고 찾으면 되잖아. 나와 약의 관계가 이런 식이다. 약을 먹으려면 기억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약을 찾아 먹지를 못한다. 사람들은 악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부질없는 바람. 악은 무지개 같은 것이다. 다가간 만큼 저만치 물러나 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악이지. 중세 유럽에선 후배위, 동성애도 죄악 아니었나. 작곡가가 악보를 남기는 까닭은 훗날 그 곡을 다시 연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악상이 떠오른 작곡가의 머릿속은 온통 불꽃놀이겠지. 그 와중에 침착하게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콘푸오코, 불같이 열정적으로 같은 악상 기호를 꼼꼼히 적어놓는 차분함에는 어딘가 희극적인 구석이 있다. 예술가의 내면에 마련된 옹색한 사무원의 자리 필요하겠지. 그래야 곡도 작곡가도 후대에 잘해질 테니까.
악보를 남기지 않는 작곡가도 어딘가에 있겠지. 전륜한 무예를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않고 제 몸 하나 지키다 죽은 강호의 고수도 있었을 것이다. 희생자의 피로 쓴 시, 감식반이 현장이라고 부르는 나의 시들은 경찰서 캐비넷에 묻혀있고 미래 기억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바로 미래이기 때문이다. 수십 명을 살해한 과거는 잊어도 좋다. 나는 오랫동안 살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 나의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계획, 나는 박주태를 죽일 것이다. 이 미래를 잊는다면 은희는 그 동선에 처참하게 살해될 것이다. 그런데 알츠하임에 걸린 내 뇌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오래전의 과거는 생생하게 보존하면서 미래는 한사코 기록하지 않으려 한다. 마치 내게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하여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 미래라는 것이 없으면 과거도 그 의미가 없을 것만 같다. 오디세우스의 여행을 생각해봐도 그렇다.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시작하자마자 연을 먹는 사람들의 섬에 기착한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권한 연 열매를 먹고 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모두 잊어버린다. 무엇을? 귀환이라는 목적을 잊어버린다. 고향은 과거에 속해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은 미래에 속한다. 그 후로도 오디세우스는 거듭하여 망각과 싸운다. 세이렌의 노래로부터도 달아나고 그를 영원히 한 곳에 붙들어 두려는 칼립소로부터도 탈출한다. 세이렌과 칼립소가 원했던 것은 오디세우스가 미래를 잊고 현재에 못 바뀌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끝까지 망각과 싸우며 귀환을 도모했다. 왜냐하면 현재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짐승의 삶으로 추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모두 잃는다면 더는 인간이랄 수가 없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상의 접점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증 치매 환자와 짐승이 뭐가 다를까? 다른 것이 없다. 먹고 싸고 웃고 울고 그러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어떻게? 미래를 기억함으로써 과거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렇다면 박주태를 죽이겠다는 나의 계획도 일종의 귀환이 되는 셈이다. 내가 떠나왔던 그 세계, 연쇄살인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리하여 과거의 나를 복원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는 이런 식으로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애타게 그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다. 내 어두운 과거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이는 누구인가? 내 손에 죽은 자들, 대숲 아래 잠든 채 바람 거센 밤마다 웅성대는 그들일까? 아니면 내가 잊어버린 그 누군가?